자, 이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문화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고려의 그 불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죠. 보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뭐 탑도 있고 불상도 있고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선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신라 양식을 이어받았다. 자, 2번. 나는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3번. 다는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았다. 4번. 가나다라 모두 고려시대 미술품이다. 자, 이 문제는요, 고려의 어떤 그 불교 문화를 이해하시면 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고려는요, 불교 국가입니다. 이 고려의 불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삼국시대 그 불탑 봤죠?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다음에 신라의 분황사탑,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뭐 석가탑, 답탑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불구사 3층 석탑. 그럼 고려하면 딱 떠오르는 탑 뭐가 있나요? 의외로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란, 여진, 몽골 정말 홍건적 왜구 막 끊임없이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빈번한 그 전란으로 인해서 정말 거의 모든 불탑들이 훼손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탑은 뭐 거의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죠? 그러면서 좀 지금까지 보존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고려 불탑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불탑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전기탑으로 아주 유명한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을 얘기하자면요, 저는 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탑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월정사 그 숲길, 그 전나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겨울에 방문했을 때 그 기억을 정말 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발자국 하나 나지 않은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곳을요, 혼자 가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저 스마트폰에다가 배경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러브스토리를 한번 찍어보면서 월정사로 한번 올라가는 그 추억의 길, 정말 강추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런 러브스토리 글을 찍고 이렇게 올라온 월정사 그 본당인 적광전 그 앞뜰에 도착하면요, 바로 그 유명한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1000년이 넘는 정말 그 인고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화재로 그 손상을 입긴 했지만요, 정말 그 오늘날까지도 그 본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죠. 고려시대 그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요, 고려시대 그 가장 대표적인 석탑입니다. 높이가요 15.2m로 우리나라 그 팔각 석탑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1962년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 고려탑 특징이 뭘까요? 신라탑 특징하면 딱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층수 1층, 2층, 3층, 3층 탑이라는 거죠. 근데 고려탑 특징은요, 하여튼 뭐 고려 불상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개성미와 다양성 이런 게 있다 그랬죠. 탑도 마찬가지예요. 다각, 다층 석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라 말기에는요, 또 선종 유행했잖아요. 지방 호족들이 또 이렇게 후원하면서. 선종 뭐죠? 그렇죠. 진리는 어떤 경전, 글자를 알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각자의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성품을 갈고 닦는 것,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죠. 이 선종이 유행한 결과 그 승탑이 정말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승탑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 부처가 아니라요, 승려의 사리를 모신 탑이죠. 참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승이 이걸 끌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스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승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그 승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승탑에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려 승탑과 신라 승탑을 구분하는 거죠. 특히 그 여주에 있는 그 고달사지 승탑하고요, 통일신라 말기에 그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의 그 승탑을 잘 비교해 주면 좋어요. 그러니까 외우진 마시고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사진을 보시고 아, 이게 고려의 승탑이야. 아, 이게 신라의 승탑이야. 이 정도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돌로 이게 뚝딱뚝딱 하는 그 제조. 아, 역시 신라 최고죠. 그죠? 정말 그 불국사 3층 석탑을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그 신라 그 철감선사의 승탑 보이시죠? 어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에 비하면요, 여주에 있는 고달사지 승탑은요, 좀 단순하죠. 아까 그 신라의 승탑하고 비교해서는 좀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려지죠. 고달사지 승탑이 바로 고려시대의 승탑입니다. 고자로 시작하니까 고려인가요? 자, 이 고달사지터에 가보면요, 이 받침돌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석조대좌, 좌가 이제 의자잖아요. 앉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그 석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석불, 돌로 만든 부처님이 있었다. 이걸 이제 의미하겠죠. 자, 보시면 이 장방향으로 이렇게 조성된 이 석불 대자는요, 모두 이 3단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올렸던 그 불상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석불 대자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보물로 지정이 될 만큼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석불 어땠을까요? 정말 이 석불 대자로, 이 석조 대자로 이 가늠해 볼 때 정말 상당한 수작이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석불하고 같이 있으면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자, 고려 후기 탑은요, 이 원간섭기 때 만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유명합니다. 아까 제가 고려 전기 때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고려 후기 때는요, 경천사 10층 석탑 또 대표적으로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국립중앙박물관 실내로 이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탑들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뭐 천년, 만년 비 맞아도 사실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달라요. 재질이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산성비에 녹아요. 보존을 위해서 실내로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을 좀, 그러니까 왜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아니 왜 탑을 이렇게 실내에 갖다 놨어? 이게 좀 시원하게 실외에 갖다 놓지 이게 답답하게 왜? 이 재질이 좀 대리석이기 때문에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실내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강암으로 만든 그 여느 탑들과는 달리요. 잘 보시면 각 층 또 이 각 방향마다 아주 세밀한 그런 조각품을 새겨 놓아서 아주 눈에 좀 띄죠. 탑신 한번 볼까요? 보면요, 이 불상과 이 보살상 등을 지금 조각해 놓았는데요. 지붕돌 역시 정말 세밀하게 조각되어서 정말 기와 하나하나까지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그 실제 그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불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탑은요, 원나라의 그 라마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석탑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이 탑에 남아있는 명문에도 원과 고려 왕실의 안녕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요, 경복궁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복궁에 소풍을 갔을 때, 놀러 갔을 때 저는 이 경천사 10층 석탑 봤습니다. 저쪽 구석에 하나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유교의 나라잖아요. 성리학이 이 나라입니다. 유학자들요, 불교 싫어합니다. 그 정도전이 썼던 그 불시자변, 그 불시자변 내용이 어때요? 불시가 뭐예요, 여러분? 불시. 불 붙는 불시예요? 그거 아니에요. 불시가 뭐냐면
부처씨. 그 부처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불씨, 최씨, 김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단어만 봐도 야, 유학자들이 정말 이 불교의 그 부처님을 얼마나 정말 이게 하대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불씨의 어떤 소리? 잡소리. 그게 바로 불씨 잡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처의 어떤 그 말씀을 허튼 소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유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조선입니다. 이 유학자들의 나라, 이 조선에서 불교는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선의 정궁에, 경복궁 정궁에 불탑이 딱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가요? 말이 안 되죠. 경복궁에 부처를 상징하는 불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거기 있냐고요. 여기 또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요. 전국의 그 좋은 탑들을 다 경복궁에 다 모아둡니다. 일본으로 가져가려고요. 원주의 그 법천사지 그 지광국사 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경복궁에 왔었죠. 그 원주의 그 법천사지 그 지광국사 탑은요, 국보 제101호인데요. 원래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었는데 독특한 형태의 어떤 정교한 조각으로 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데 1912년 일본으로 이건 아예 반출됐어요. 반출됐다가 1915년에 가까스로 돌아온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승탑은 대개 팔각형으로 세워졌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 원주 그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은요, 사각형입니다. 그죠? 형식이 좀 다르죠. 고려시대 그 최대의 걸작품으로 아주 손꼽힐 정도로 아주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단 뇌 귀퉁이마다 이 원래 한 마리씩 놓여 있었던 사자상은요, 일제 때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지만 최근 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신라 양식을 이어받았다. 네, 맞습니다.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은요, 사실은 이 고려의 그 불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경미, 개성미, 아주 굉장히 그 거대한 어떤 이런 모습들 갖고 있어 좀 이렇게 좀 다른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이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만큼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신라 그 석굴암 본존불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신라 양식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자, 이 고달사의 승탑 나왔죠. 승탑. 선종이 영향 받잖아요.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이게 월정사 팔각 구층석 탑인데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원나라 탑의 영향을 받은 탑은 무엇이다? 그는 경천사 10층석 탑이죠. 3번이 답이네요. 틀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4번의 철물까지 전부 다 가나다라는 모두 고려시대의 미술품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고려시대의 그 불탑과 승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답사 좋아하시나요? 답사 별로 재미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여러분 그 답사를 갈 때는요, 그냥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답사를 갈 때는 좀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문화의 유산에 담겨있는 스토리, 이야기들을 한번 알고 가시면요, 그 문화에서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나간다면 이후에 문화재 그 답사를 갔을 때 그 문화재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반기는 그런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느낌을 위해서 다음 강의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